요즘 같은 무더위엔 시원한 바람이 정말 간절해지는데요. 네. 하지만 이 바람을 오래 쐬다 보면 머리가 아프고 눈이 건조해지죠. 이렇게 내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닥터헬스 시간에는요, 냉방병에 대해 얘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가정의학과 김진욱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요새는 정말 어디를 가든 뭐 지하철을 타든 뭐 식당에 가든 에어컨 안 튼 곳이 없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나오는 질병이 있죠. 냉방병입니다. 그런데 이게 의학적으로 정의된 질병은 아니라고요. 네, 냉방병은 사실 냉방 증후군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의학적으로 규정된 질병이라기보다는 한 환자에게서 여러 증상과 징후들이 나타나는 증후군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감기에 걸린 것처럼 쉽게 느껴지고 또 목이 아프고 두통이나 근육통, 또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집중력도 저하될 수 있고요. 네. 또 손과 발에 냉감을 느끼거나 또 소화 불량과 복통, 설사가 있기도 하고 심하면 어지럼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여름에 걸리는 감기 같다, 몸살 같다 이런 느낌도 네, 들기도 하는데 그러네요. 그러면 이 냉방병이 감기의 종류라고 볼 수 있을까요? 흔히 감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감염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제 비윤두염으로 많이들 보고 있는데 예. 이제 냉방 증후군을 감기로 보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두통이나 근육통, 뭐 인후통, 이제 이런 콧물 같은 이제 이런 유사한 증상이 있다 보니까 감기로 오인하기가 예. 쉬운데 네. 이제 감기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주의할 점은 이제 밀폐된 공간에서 냉방을 하게 되면 습도가 떨어지고 호흡기 점막이 마르게 되고 이제 그런 환경이 이제 감염에 좀 취약한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이제 감염이 쉽게 걸릴 수 있다는 점은 있겠습니다. 네. 또한 이제 냉각탑 등에서 이제 오염이 되어서 냉방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균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예. 또 이제 균에 의한 감염이 또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보통 왜 엄마들이 네네. 에어컨 바람이나 뭐 선풍기 네. 바람 너무 직접적으로 쐬지 말아라 그러면 너 냉방병 걸린다 이런 말씀들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정말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사실 냉방 증후군이 발생하는 것은 이유가 한 가지가 아닌데요. 이제 예. 먼저 실내외 심한 기온 차와 또 급격한 변화가 이제 제일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인체는 체온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고요. 이제 냉방을 하고 있는 실내와 더운 실외의 그 온도 차이가 네. 섭씨 5도 이상, 이제 5도에서 8도까지도 보는데요. 이제 예. 5도에서 8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그런 환경에 오래 노출되게 되면 혈액순환 이상, 또 자율신경의 기능의 변화 같은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 네, 실질적으로 이제 바람을 바로 직접적으로 쏘이는 것도 이렇게 네. 좋지 않은 이제 오. 거가 되겠고요. 예. 네, 체온 유지하는 데 있어서 좀 엄마 말이 불리하기 맞았네요.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몸에서 열을 계속적으로 생산하려고 하기 때문에 쉽게 피로를 느낄 수 있고요. 예. 또 뇌의 혈류량이라든지 혈압, 또 스트레스, 또 여러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또 집중력 저하, 두통, 복통, 근육통, 또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월경주기나 이런 것 좀 변화 같은 것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습기가 계속 네네. 에어컨으로 인해서 제습이 돼서 또 문제도 생긴다고요. 네, 그렇죠. 아까도 좀 말씀 조금 드렸었는데 예. 이제 에어컨 자체가 제습 기능이 좀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면 그 공기 자체가 좀 건조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호흡기의 그 점막들이 말라서 이제 호흡기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호흡기의 질환을 일으키는데 이제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고 예. 또 이제 아까도 조금 언급드렸지만 오염된 에어컨 내부나 냉각탑을 통해서 레지오넬라균 등이 이제 호흡기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접촉을 하게 되고 들어오게 되면은 레지오넬라균과 같은 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군요. 보통 이렇게 냉방병에 네. 걸렸을 때 저도 이제 냉방병인지 감기인지 명확하진 않지만 네. 조금 있다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병원을 안 가고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데 네. 이랬을 때 뭐 괜찮은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증상이 심하지 않으시다고 하면 이제 대체로 냉방기구 사용을 좀 중단하시거나 조금 자제하시고 또 체온을 유지하시고 또 휴식을 취하시고 또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시면 대체로는 이제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찾지 않아도. 근데 이제 증상이 심하거나 네. 너무 오래 가거나 또 이제 그런 경우에 되면은 레지오넬라증을 의심할 필요가 있고 이제 그 감별을 위해서 좀 병원을 찾을 필요가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그 면역 저하자나 만성 질환자의 경우에는 레지오넬라균에 감염되게 되면 중증 폐렴에 걸릴 수 있는 위험이 또 있습니다. 이제 예. 그래서 고열이나 기침, 근육통,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또 그게 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래 간다라고 하면 병원을 방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냉방병은 보통은 치료를 받지 않아도 호전이 되지만 심할 경우에는 네. 레지오넬라증을 의심해봐야 한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인데요. 네. 레지오넬라증 대체 어떤 질병인가요? 이제 흔히 많이 안 들어보셨을 이름인데요. 이제 레지오넬라라고 하는 균에 의해서 발생한 일종의 전염병이고요. 1976년에 이제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재앙군인회를 열었는데요. 네. 이제 거기에 이제 굉장히 고급 호텔에서 이제 많은 군인들이 참석을 했었는데 그 참석자들이 집단적인 폐렴에 감염되게 됩니다.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에 대해서 추후 원인균을 밝혀가지고 이제 재앙군인이라는 뜻이 이제 레지온이라는 뜻에서 유래하게 되어서 레지오넬라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는데요. 예. 사실 최근에 국내에서 레지오넬라의 감염 신고 건수가 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또 질병관리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작년 2017년 10월 말 기준으로는 2016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58%까지 증가를 보였다고 하고 네. 생각보다 치명률이 10% 정도로 좀 높은 편입니다. 오, 그렇군요. 그런데 정말 레지오넬라증은 누구나 발생할 수 있는데 유독 더 주의해야 되는 환자분들도 계시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이제 사실은 이제 뒤에 좀 말씀 좀 더 드리려고 했는데 예. 저 뭐 독감형과 뭐 폐렴형 이렇게 나뉘어서 또 보기도 하는데요. 예. 이제 독감형 같은 경우는 많이들 이제 건강한 사람도 걸릴 수 있고요. 근데 네. 이제 폐렴형 같은 경우는 더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면역이 저하되신 분들, 그렇죠. 또 당뇨암, 만성 폐질환 같은 만성 질환자분들한테서 더 좀 위험한 네.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 면역이 약하신 분, 뭐 당뇨, 맞습니다. 암, 만성 폐질환자분들은 이 레지오넬라증을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염병이라고 아까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 간에 전파가 되는 그런 전염병인 건가요? 그거는 아닙니다. 이제 3군 전염병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긴 한데 예. 사람과 사람 간에 전염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같은 공간에서 이제 같은 냉방 기구에 의해서 이제 오염된 그 이제 비말이라고 표현하는데 조금 어렵죠. 그래서 물방울 네. 비말, 예, 비말, 비말. 비말이라고 하는데 이제 예. 그 물방울을 통해서 이제 균에 같이 노출된 사람들 이 같이 이제 있다 보니까 서로 사람 간에 전파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람 간의 전파는 아니고요. 예. 이제 레지오넬라균이 이제 온천이나 대형 목욕탕 간 욕조수, 뭐 대형 건물의 냉각탑수, 네. 또 분수, 뭐 급수 시설 이렇게 고여 있는 물에 이제 오염이 되면서 증식하게 된 균이 물방울과 함께 이제 날아 흩어져가지고 호흡기를 통해 이제 비말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네. 그렇게 인체 감염이 되는 건데 이 물방울에 같이 노출된 사람들은 이제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네. 사람과 사람 간에 이제 감염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좀 오염된 물에서 잘 증식하는 그런 레지오넬라 균 때문에 네. 레지오넬라증이 감염이 될 수 있다라고 맞습니다. 하셨는데, 네, 자 그런데 이 위생에 또 신경을 써야 하죠. 어떻게 예. 평소에 관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레지오넬라증은 사실은 좀 이제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이제 목욕탕, 온천, 숙박시설, 이제 급수시설, 냉각탑 이런 것을 통해서 전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설 관리자분들의 관심이 많이 필요하고요. 예. 이제 시설 점검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또 이제 정기적인 청소와 소독, 또 수온과 소독제 잔류 농도 관리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네. 그런 환경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균의 서식을 막을 수 있고 충분히 질병을 예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가정에서도 또 개별적으로 그쵸. 해야 되죠. 네. 네. 에어컨 청소 같은 거 이제 또 이제 등한시 할 수 있는데 이제 가정에서 에어컨 청소와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하고요. 설치할 때 특히 응결수의 물받이 배관 같은 게 막히지 않도록 주의해서 설치를 해야 하고 또 수시 점검을 하고 물바지라든지 필터 같은 것들을 소독하고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이제 균이 서식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냉방병 또 예방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방 관리 맞습니다. 방법 끝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환경을 조절하는 방법과 개인이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제 환경적으로는 실내와 실외의 온도 차가 5도 이하로 차이 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 예. 네, 실내 온도는 한 25도 이하로는 너무 낮추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또 환기 시설이 되어 있는 건물이 아니라면 한 2시간 정도에 한 번, 한 5분 정도는 환기를 해주는 것이 좀 도움이 되겠고요. 예. 네, 개별적으로는 좀 체온 유지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아까 차가운 바람에 노출 얘기를 하셨는데 네. 차가운 바람이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좀 제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실내복 같은 것을 준비해서 가디건이라든지 스카프라든지
옷이라든지 양말 같은 것을 이제 냉방하는 환경에서는 조금 이제 입어 주셔가지고 조금 체온을 유지해 주시고요. 또 가벼운 운동 같은 걸 해서 체온을 조금 높이거나 또 따뜻한 물 같은 거를 섭취해서 이제 수분 섭취도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자, 여름철에 무슨 감기야 하셨던 분들 냉방병에 걸린 건 아닌가 의심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름철 냉방병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가정의학과 김진욱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